안녕하세요. 벌써 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는 굉장히 차갑죠. 양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중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 딥시크로부터 시작된 이 기대감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미래에셋 자산운용 정유경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정유경입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중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무래도 요즘 미국은 우울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밝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외 투자처를 소개해 준다는 취지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제 의견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만 미국 테크 기업들의 성장성, AI 기술의 약진에 대해서는 뷰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만 최근 미국이 너무 흔들리니까 미국 말고 다른 투자처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많고 또 중국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AI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분석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중국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3년 정도의 주가가 상당히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대중관세 발언에도 요즘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딥시크는 지금 중국 테크 기업들한테 희소식이지만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중국 내부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의 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량원펑은 중국의 영웅이 됐죠. 량원펑 고향에 현수막이 좀 걸렸고요. 시진핑도 2월 17일 날 민영기업 심포지엄을 열어서 격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딥시크는 그냥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단 그간 크게 위축돼 있었던 중국 테크 생태계 전반적으로 이끄는 새로운 동력인데요. 중국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재평가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빅테크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갖춘 중국의 자율주행, 로봇, 휴머노이드 기업들까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글로벌 지배력을 좀 강화하려고 했던 미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이 여파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에서는 딥시크, 그리고 그 외 국가에서는 챗 GPT를 비롯한 미국이 만든 AI가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 미국 빅테크는 트럼프 비호 아래 성장을 하고 중국 테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지지 아래서 성장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그동안 중국 정부를 괴롭히던 청년 실업도 덕분에 탈출구를 좀 찾은 것 같습니다. 딥시크 개발팀에는 유학파가 없기로 유명한데요. 이러한 희망이 중국 청년들에게 창업과 AI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의지를 북돋아주는 중입니다. 탕평, 편하게 드러눕다라는 뜻인데요. 탕평을 좋아했던 중국 청년들에게 딥시크 창업자는 영웅이자 또 닮고 싶은 아이돌까지 됐다고 하네요. 딥시크는 이처럼 혁신이 중국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고요.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본 중국 정부는 AI 산업을 더욱 도와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딥시크의 기술력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딥시크의 기술력 어떻게 보세요? 딥시크가 AI 업계에서 호평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고기능 그리고 저비용입니다. 딥시크의 V3는 오픈 AI의 GPT-4 대비해서 성능은 유사한데 모델 훈련 비용이 거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런 자료 자체가 딥시크에서 발표한 리포트에 기반한 것이지만 만약 이게 정말이라면 미국 기업들한테 그리고 또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기에는 충분했었죠. 학습은 물론 추론 비용까지 기존 모델을 앞서며 새로운 효율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AI의 성능 차이를 통해서 미국 빅테크들이 누렸던 프리미엄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등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명 AI의 커머디티화입니다. 진입장벽이었던 규모의 경제, 스케일링 법칙과 자본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의견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제미나이 2.0 플래시 싱킹 모델은 R1보다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하지만 딥시크 보고서에는 제미나이 2.0을 제외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알고 있는 시장도 완벽하게 미국이 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생각했던 AI 시장이 중국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딥시크의 기술력과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딥시크 V3 모델 비용 덕분에 중국 테크 기업들이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맞는데 과연 정말 저렴하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딥시크의 V3 리포트에서 이전 연구랑 테스트 관련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오피셜 트레이닝 커스트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AI 모델이라는 게 이전에 만들었던 모델을 완벽하게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비용을 모두 제외한 비용으로만 리포트를 낸 거라면 정말 저렴한 비용이 든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업계에서는 약 3조 원 수준이 들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 확장성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딥시크가 그렇게 환영받고 있진 못하죠. 그래서 챗GPT만큼의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중국과 홍콩 내 성장성만으로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설 연휴에 저도 딥시크 관련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딥시크가 중국 증시에 미친 영향을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더 자세하게 요즘 중국 주식들 어떤가요? 의구심이 있더라도 일단 중국 증시 자체는 좀 환호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중국은 IT 관련 기업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빅테크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희망까지 겹쳐지고 있는데요. AI 확산에 따른 연산량 증가 수혜는 중국 내 인터넷 플랫폼, 반도체, 인프라 기업들이 이득을 가져가고 AI 효율성 증대에 따른 활용 산업 수혜가 기대되는 분야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B2B 솔루션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그 외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헬스케어와 금융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중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중국의 낮은 경제 성장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역전쟁 여파에 따른 효과들을 좀 예상하며 회의적이었던 중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는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이 완화된 거죠. 아마존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아마존의 PER이 37.7인데요. 그에 비해서 알리바바의 PER은 여전히 21.5입니다. 물론 각자 다른 시장에서 좀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서 미국과 중국 빅테크 기업들을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AI발 성장성이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달라진 투자자들의 시선 속에서 꾸준한 주가 성장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밸류에이션이 많이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요즘 들어보니 중국 내 다른 기업들도 AI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현지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중국의 기업들도 딥시크를 좀 적용하기 바쁜 모습인데요. 중국의 빅클라우드 업체인 바이두 클라우드, 화웨이 클라우드, 알리바바 클라우드, 텐센트 클라우드들이 AI 비용 절감 차원에서 딥시크 추론 모델 R1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좀 들렸었는데요. 2월 3일 바이두와 알리바바가 딥시크 R1이랑 그리고 V3 모델을 정식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추가적인 뉴스입니다. 그리고 중국 3대 통신사 중에서 차이나 유니콤은 리엔통 클라우드를 R1에 탑재했다고 밝혔고요. 차이나 텔레콤은 본인들의 티엔윈 클라우드에 R1과 R3를 탑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차이나 모바일 역시 딥시크 모델을 탑재했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추가적으로 화웨이가 가지고 있는 누비아라는 스마트폰에도 딥시크 모델을 탑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중국 기업들은 앞다퉈서 AI 트렌드에 편승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지금 AI 열풍이라는 뜻이죠. 딥시크 출현 이후 특히 주목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나요?
그럼 딥시크의 수혜주는 누가 있을까요? 일단 6개를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업들의 투자할 수 있는 ETF로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가 있는데요. ETF 내 보유 비중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나마 각 기업들별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가장 처음으로 샤오미는 중국판 애플 플러스 테슬라를 추구합니다. 물론 전기차 기업으로는 비아디가 있지만 샤오미도 새로운 사업으로 전기차를 꼽기 때문인데요. AI 기술을 그래서 휴대폰이나 전기차를 통해서 실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알리바바는 중국판 아마존인데요. 자체 LLM 모델은 딥시크와 비슷한 성능을 구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이커머스 활성화를 좀 도모할 수 있고요. 알리클라우드 산하 안에서 대규모 모델 서비스 플랫폼인 바이렌에서 딥시크 모델을 연결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 다음은 게임 기업이지만 중국의 카카오, 인스타, 그리고 페이스북을 합쳐놓은 위챗도 텐센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텐센트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광고 수입이 정말 중요한데요. 딥시크 모델 연결을 통해서 SNS 등 확장이 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먼저 AI 동영상, AI 게임 형태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요. 텐센스가 가지고 있는 자체 AI 클라우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SMIC라는 기업인데요. 중국 대표 선당공정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사실 AI가 발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AI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반도체로 시선이 쏠리기 마련인데요. 중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딥시크 이후 중국 첨단 반도체 내재화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MIC라는 기업이 좀 눈에 띄는 건데요. 2월 12일 SMIC는 4분기에 현지 중국 고객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4%나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홀로서기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AI 물량이 중국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메이투안이라는 기업인데요. 메이투안은 중국판 배달의 민족의 호텔 예약 플랫폼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통해서 배달과 호텔 예약 서비스 생산성 향상이 좀 기대되는데요. 물론 자체적으로 미공개 AI LLM 모델인 롱캣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레노버입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레노버 노트북을 좀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원래 노트북과 PC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유명한 육족 로봇을 출하하고 또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IT 기기들의 AI를 접목해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에 딥시크 AI 기술을 자사 제품에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불고 있는 AI 열풍과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혹시 리스크는 없나요? 중국 테크 기업들이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니까요. 조정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있습니다. 딥시크의 수혜는 중국 테크 기업들이 누릴 수 있고 또 성장 모멘텀 역시 좀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단기간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은 있고요. 또 딥시크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도 남아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장성 역시 중국 외 국가의 진출은 좀 챗GPT만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럴 가능성 자체는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까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딥시크가 중국 테크 생태계에 가져온 변화 정도가 이번 영상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물론 모든 나라들이 그렇지만 중국은 특히 정부의 입장이 유독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바뀐 정부의 스탠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영웅으로 급부상한 딥시크가 시너지를 좀 낸다면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